자, 121조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얘는 정리할 거 별거 없어요. 외우기도 쉽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 들이 어떤 에너지원에 의해서 일어나느냐라는 건데요. 많은 순서대로 얘기하면 제일 많은 게 누구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그 다음 많은 게 지구 내부 에너지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조력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 종입니다. 그럼 이 에너지원으로 일어나는 현상의 사례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 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얘를 제외한 두 개만 외우면 나머지는 전부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됐니? 됐어요? 그래서 먼저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은 뭐냐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뭐냐면 지구 내부의 암석에, 그러니까 뭐 지각에 있는 암석에도 있을 수 있고, 원소 중에 원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넘칠 듯이 많은 원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라늄 같은 겁니다. 됐나? 그러니까 걔네들은 모아가지고 농축시키면 뭐로도 쓸 수 있다. 폭탄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핵폭탄으로. 그러한 물질들을 우리가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얘는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데 방사능 형태로 내뿜습니다. 감마산 같은 거.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은 뭐냐면, 그러한 원소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방사성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럼 얘네들이 뭔가를 계속 에너지를 내뿜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 내뿜으면서 어떻게 되냐? 왜 내뿜느냐? 에너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뿜으면서 그 원소가 좀 더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뭐 되려고 한다고? 그러면 다른 원소로 바뀌게 됩니다. 됐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핵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우라늄이 뭘로 변하냐면 납으로 변합니다. 뭐로 변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좀 불안정한 원소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한 원소가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안정한 원소로 바뀌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거를 원소의 붕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방사성 원소 붕괴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나오는데 주로 무슨 형태로? 연에너지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지구 내부에 골고루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대단히 많은 곳에서는 열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될까? 마그마를 만드는 거예요. 됐니? 됐어? 그래서 지구 내부에 마그마가 있는 곳도 있고, 그 마그마가 생기면은 대류도 생기지만 압력이 바깥쪽으로 터져나가려는 압력 때문에 지각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지구 내부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결국 나타나는 것은 지진, 화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무슨 현상? 모든 종류의 지각 변동 현상은 전부 뭐다? 무슨 에너지에 의한 거다?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 조력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근원이 뭐냐 하면, 간혹 이 교과서에서 좀 문장을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고 대강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따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혹은 뭐 2학년 2학기 빠르면 올해 2학기에 아마 제가 소인수 강좌를 하나 할 거예요, 아마.
아마 여러분들 해당되는 개정 지구학 2를 우리 학교에서 정식으로 개설은 안 하고 지금 2학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개정된 지구학 2를 토요일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를 하지 싶은데 그 정도의 지구학 2 정도 내용에 뭐가 나오느냐면 기조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조력이라는 말과 기조력이라는 말은 엄밀히는 좀 달라요. 기조력은 힘에 가까운 의미고 조력은 에너지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과 에너지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말이에요. 일단 글자 다르잖아. 일단 머릿속에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최소한 과학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힘하고 에너지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다른 물리량이다. 이걸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 기조력이라는 힘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배운 힘 중에 바로 만유인력 또는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지구에게 지구 표면에 물이 이렇게 표면에 얹혀져 있잖아요. 껍데기처럼. 맞나? 그런데 지구 주변에도 다른 천체가 있잖아. 대표적으로 태양도 있고 가장 가까운 행성 금성도 있고 화성도 있고 좀 큰 놈 목성도 있고 그죠? 그 다음 달도 있잖아요. 그죠? 지구 가까이 있는 걸로 따지자면 맞아? 그래서 얘네들도 서로 뭐가 있을까? 중력이 있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이 중력과 걔네들이 운동하면서 발생하는 지구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뭐가 있어? 원심력이 있죠.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 그러면 표면에 있는 물이 살짝 어떻게 될까? 원심력 효과를 받으면.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 때문에 붕 뜨는 약간 그런 현상이 있겠죠. 맞아? 거기에다가 지구 주변에 있는 놈들이 또 중력이 있으니까 지구를 잡아당기는데 지구 표면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 쭉쭉 당기는 현상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지구의 회전 운동에 의한 원심력과 지구 주변에 있는 천체들에 의한 중력의 효과가 짬뽕된 형태로 지구 표면에 작용하는 이 힘을 기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합성된 힘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됐니? 그런데 계산이 졸라 복잡하기 때문에 지구학 2에만 나오는 겁니다. 됐나? 원에서는 개정된 원에서는 언급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결국에 지구 표면에 놓여있는 바닷물 있잖아요. 바닷물에 가장 큰 중력을 작용하는 거는 누구야? 그래도 지구 본체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쭉 당기는 힘이 더 세다면 어떤 말이 되노? 모르겠죠. 물이 쭉 빨려 바깥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구가 결국 잡아 당긴 힘이 세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구가 있으면 물이 얹혀져 있다 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어떤 기조력에 어떤 일으키는 놈들 때문에 물의 표면이 동일하게 있는 게 아니고 잡아 당기는 쪽으로 이게 쭉 당겨가는 거야. 그러면 한쪽으로 양쪽으로 쭉 당겨가면은 아래 위로는 어떻게 되겠어? 피겠죠. 얇게 되겠지. 얇아지. 그러니까 수심이 어떻게 된다? 얕아지는 효과가 되고 당기는 곳은 수심이 깊어지는 곳이 된다는 것은 수면이 올라간다는 의미도 되죠. 네. 이해됩니까? 근데 이게 쭉 계속 당길 수 있어 없어? 없다 보니까 결국 지구의 어떤 중력 때문에 얘가 쭉 한 번씩 당기다가 다시 어떻게 되겠다? 놔버리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게 어떻게 되고? 확 줄고 그러면 줄 만큼 아까 전에 줄었던 곳이 어떻게?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됐어?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바닷가라고 합시다. 어디라고 하자? 우리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주기적으로 수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게 한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는 효과가 있긴 있는데 효과가 잘 안 나타나. 어디에서? 서해 가면은 그게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이 높아진다라는 느낌보다는 뭘로? 수면이 높아지니까 물이 쭉 하고 밀려 들어오는 느낌이 나는 거야. 됐나? 그거를 뭐라고 한다? 그게 밀물이에요. 됐니? 그러면 낮아질 때는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니까 썰물이 되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우리가 한 12시간의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 바닷물에 이 효과는 바람 때문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오로지 기조력 때문에 생긴 거야. 됐어? 이 기조력 때문에 생기는 밀물과 썰물의 이 현상을 우리가 두 글자로 12시간
주기라는 건 이거죠. 아침에 한번 일어나면 언제 일어날까? 저녁에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침 조자와 저녁 석자를 써서 조석 현상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네. 됐어요? 그래서 있는 힘껏 들어올 대로 들어올 때 가장 높을 때를 만조, 빠져나갈 대로 빠져나간 상황을 간조라고 얘기를 하고, 두 개의 높이 차이를 조석 간만의 차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게 주로 우리 지구에다가 가장 큰 영향력을 기조력을 끼치는 게 누구냐면 1순위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력을 일으키는 놈의 질량이 클수록 세지는데, 질량으로 따지자면 누가 짱이야? 태양인데, 기조력이라는 이 합성 효과는 거리가 좀 더 크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기조력에, 지구에 작용하는 기조력 중에 그 한 90% 이상은 누구다? 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은 게 태양.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태양도 지구 기조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줘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구를 기준으로, 뭐를 기준으로?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과 달이 일직선에 놓일 때가 있지. 그러니까 지구를 기준으로 달 여기 있고 태양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같은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일직선이 됐을 때는 기조력이 최강이 되고, 달이 공전하다 보면 지구가 있으면 달이 여기인데 태양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90도를 이룰 때도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초중등학교 때 배운 걸로 하면 상현, 하현 이럴 때 됐어? 요때는 두 힘이 어떻게 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지구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는 쪽으로 할게요. 이쪽에 달이 있고 이쪽에 태양이 있으면 기조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당기는 힘이거든. 그럼 둘이가 서로 90도 방향에서 주 당기면 어떻게 될까? 서로 상쇄돼서 잘 안 올라가고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서해안에 가보면 밀물이 어떨 때는 한 달 중에 밀물이 엄청나게 들어온 건 똑같은데 최고 높이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차이가 날 수 있고, 빠져나갈 때도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갈 때도 있고, 들락날락거리는 폭이 적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기는 얼마쯤 될까? 그게 한 달인 거예요. 한 달. 15일도 맞아요. 15일. 됐어? 그게 달에 뭐와 연관돼 있다? 태양은 사실 고정돼 있고, 지구 주변을 누가 돌면서? 달의 공전 주기와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만조 중에 만조가 아주 높을 때 간조도 엄청나게 어떻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석 간만의 차가 한 달 중에 제일 클 때를 사리. 그 다음에 별로 안 올라가면 빠져나가는 것도 별로 안 빠져나가는 거야. 요때를 조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어의 설명은 이거야. 잘 들어. 바닷물이 주기적으로 해수면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조석 현상. 그걸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누구다? 조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일어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바로 달과 누구의? 태양의 아까 뭐라고요? 그렇죠. 기조력 현상 때문입니다. 됐나? 둘 중에 누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기조력은 달의 기조력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됐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수면이 높아지는 과정에 우리 눈은 뭐를 보게 된다? 밀물을 보게 되고. 됐어요? 그 다음에 해수면이 낮아질 때는 뭐를 보게 되지? 썰물을 봅니다. 그래서 밀물이 한창 일어나서 극대화돼서 하루 중에 밀물이 최대로 올라 들어와서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를 하루 중에 가장 높을 때를 만조, 꽉 찼다. 가장 빠졌을 때를 간조라고 하고, 둘의 높이 차를 조석 간만의 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니? 그런데 이 조석 간만의 차가 매일매일 똑같은 게 아니고 달과 태양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조석 간만의 차가 되게 커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도 있다. 줄어들 때도 있는데, 한 달 중에 그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을 우리는 그 날을 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적게 나타나는 시기를 조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지금 되게 새로운 걸 설명한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중학교 때 해양 파트에서 제일 많이 설명하는 게 조석 현상입니다. 그죠? 아니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 학생들 불쌍한 거예요.
알고 보면 중학교 때 다 했던 거 고등학교 와가 다시 하고 수능 치는 거거든. 특히 과학은. 근데 항상 어때? 새로 지겹지는 않을 거야, 그지? 항상 새로우니까. 뭔가 처음 메멘토. 그러니까 인생이 어때? 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생각해 보면 1년 주기로 새로 살아가죠. 짧게 나눠보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험이 뭡니까? 한 학기도 아니죠. 중간고사 치기 한 2, 3주 전에 갑자기 몸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긴장 모드로 쭉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와 외워가지고 내신 시험 칠 때 토해내듯이 적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버벅 적고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 포맷. 그죠? 그러니까 중학교 1, 2학년 때는 1, 2, 3학년 때는 아직 그게 적응이 안 됐다가 3학년쯤부터 그 체제가 몸에 배이기 시작하고 고1쯤 되니까 이제 거의 베테랑이 되는 거죠. 몸에 이골이 나는 거니까. 그럼 고3쯤 되면 어떻게 돼?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알아서 예. 그래서 한 4월 한 중순쯤 되면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 지가 알아서 공부는 안 하는데 밤샘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다가 딱 시험 끝나고 나면은 모든 걸 다 비우고 다시 하고 계속 그 인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조력 에너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다? 모든 조석 현상은 조력 에너지예요. 됐나?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밀물, 썰물 무슨 에너지? 조력에 그렇죠. 파도 욕을 먹어야 되죠. 병신들아 저기 해당되는 게 아니면 다 뭐라고? 태양 복사 에너지 알겠어요? 배운 적 없어도 알겠나? 태풍 태양 복사 에너지 되겠습니다. 됐니? 모내기 아니다. 모내기 누가 하노? 사람이 사람이 하죠. 사람의 에너지는 어디서 왔는데? 밥을 먹었잖아. 그럼 밥은 벼잖아. 벼는 어디서 에너지를 얻었는데? 태양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빼면 전부 뭐라고?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하나 다시 물어볼게요. 조석 현상에는 태양의 영향이 전혀 없다. 밀물 썰물에도 태양이 기여하는 바가 있는데, 그래서 잘 들어. 교과서에는 태양 에너지라고 나올 거예요. 복사 에너지가 아니고. 알겠나? 근데 굳이 내가 적어주는 이유가 태양의 역학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에도 뭐 하고 있다?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걸 좀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네, 그게 121쪽에 해당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됐나? 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 내용이 좀 지울게요. 조금만. 그 다음 122쪽으로 넘어가면 지구 시스템의 왜? 왜? 아닙니다. 이 씨발 말하는 게 다 들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났네, 이씨. 흐름과 물질 순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에너지 흐름은 둘째치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물질 순환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상에 두 종류의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몇 종류? 네, 첫 번째로 누구의 순환? 네, 물의 순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24쪽에 넘어가 보면은 네, 탄소의 순환이 나옵니다. 자, 방과 후 시간에는 뭐 근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간혹 어떨 때는
원리를 일일이 다 하느라고 시간만 들이고 시험 칠 때 도움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근본 원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좀 하도록 하고, 물의 순환에서 시험 칠 때 대비해야 되는 건 뭐냐?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물의 상태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상태 변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이런 말들 있잖아. 뭐 응결, 증발, 그 다음에 결빙, 해빙, 뭐 이런 거 있죠. 승화. 그죠? 예. 물이 얼음이 되었어요. 뭐 결빙. 수증기가 물이 되었어요. 응결. 물이 수증기가 됐어요. 증발. 됐나? 증발은 물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액체 성분은 전부 증발이 있습니다. 됐나? 기화, 액화 이런 말도 있잖아.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데? 아, 몰라. 넘어가. 됐어. 나중에 다뤄해. 됐어. 그때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증발은 물이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 흡수해서 수증기로 가는 거야. 됐니? 그럼 반대로 수증기가 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내놓는 겁니다. 됐나? 그러니까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이라는 얘기는 이런 변화일 때 주변에서 에너지를 빨아 당기느냐 내놓느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니?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123쪽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자, 지구 시스템 안에서는 모든 물질은 반드시 본전입니다. 뭐라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구에 있던 물이 단 한 번이라도 우주 바깥으로 나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만 돌기 때문에 총량은 반드시 어때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따라서 각 권에서, 예를 들자면 기권에서 수권으로 100이 이동했으면 수권은 다시 100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데로 또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야. 됐니? 기권은 아까 수권으로 100을 보냈다며.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서 어떻게 했다? 100을 받았기 때문에 100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됐나? 즉 화살표 사용법을 좀 아셔야 돼요. 뭐라고?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각 권은 대놓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항상 뭐다? 본전이다. 무슨 말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즉 들어온 유입량이 있으면 그만큼이 어떻게 돼야 된다? 나가야 된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때 이동 방향과 이동량은 무엇으로 표현을 해주느냐 하면 뭐를 이용한다? 화살표를 이용하게 됩니다. 됐니? 그래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화살표 한 개가 주어져 있을 때 화살표는 반드시 끄면 양쪽 화살표가 아니고 그냥 단일 화살표입니다. 됐니? 화살표는 항상 출발점이 있고 뭐가 있을까?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고 이동 방향을 표시하고, 맞아요? 이때 출발점에서는 항상 뭐를 표시하느냐? 숫자는 출발점이 표시할 수도 있고 도착점이 표시할 수도 있고 둘 다 표시할 수도 있고 화살표 위에다가 표시할 수도 있고.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출발점에서 적어 놓는 숫자는 방출량을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 도착점은 어느 지역에 들어온 뭐를 의미하는 거다? 유입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만약에 여기 10이라면 이 값은 얼마일까요? 10이에요. 됐나? 5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갈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됐니? 됐어? 그러면 출발한 양이 얼마면? 10이라면
도착된 양도 어때야 된다? 두 개 합친 게 얼마 돼야 된다? 10이에요. 네, 10이어야 된다. 됐나? 이 화살표만 있는 것도 아니겠죠? 어떤 화살표도 있을까요? 여기다 참고로 할까요? 두 군데 이상에서 출발한 게 한 군데로 뭐 할 수도 있다. 도착할 수도 있겠죠. 이해됐나? 그럼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여기가 7이고 여기가 7이면 여기는 얼마? 14. 그렇죠. 이거 무조건 14가 돼야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출발의 총합은 뭐의 합과 같다? 도착량의 총합과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각각의 지역에서의 물의 총량은 항상 어때야 된다? 본전이어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돼야 된다? 제로가 돼야 된다. 됐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시험 문제에서 123쪽에 있는 그 그림을 여러 형태로 변형을 하고 숫자도 변형을 해서 내더라도 숫자 빈칸 써넣기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123쪽에 그림 한번 볼게요. 그림 보시면 거기에서 이렇게 합시다. 각각의 숫자 중에 동그라미 3개씩을 다 지우세요. 1의 자리부터 1, 10, 100에 해당하는 동그라미를 다 지우세요. 지우면 거기 단위가 뭐라고 돼 있노? 세제곱킬로미터죠. 그럼 그걸 이걸로 바꾸면 돼. 라지 M이면 메가입니다. 메가. 됐어요? 킬로가 10의 세제곱이거든. 근데 공을 3개 더 집었으니까 10의 6제곱 되니까 메가가 되는 거예요. 됐나? 메가인지 몰라도 돼. 알았어. 앞에 숫자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됐나? 잘 봐.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 대기로 총 들어오는 화살표는 몇 개입니까? 2개 화살표 있지? 그럼 대기로 들어오는 총량은 얼마고? 60에다가 320이니까 얼마예요? 380이네. 그러면 대기는 반드시 얼마의 물을 내뿜어야 될까? 뭔진 몰라도 380을 다 내뿜으면 돼. 됐어? 그럼 대기에서 출발한 화살표는 몇 개야? 출발한 게 3개인데 실제로는 값은 2개만 표시되어 있네. 맞아요? 일단 바다로 간 게 얼마고? 284. 그 다음에 육지로 떨어진 게 합치면 380 맞나? 그러면 이 원칙이 성립되는 거죠? 이해됐나? 그 다음에 육지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뭐 입장에서? 육지에 꽂히는 화살표는 몇 개예요? 육지에 꽂히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육지로 들어온 거는 강수라고 밖에 돼 있는 거 밖에 없지 않나? 그 화살표는 2개지만 의미는 눈하고 비 합쳐서 얼마? 그럼 육지가 몇 개 받았어? 얼마 받았어? 육지는 받은 게 얼마야? 96 아이가? 맞죠? 그럼 육지에서 나가야 되는 것도 몇 개일까요? 그러면 나가는 게 지하수하고 강수로 나간 게 얼마? 36. 그럼 남은 게 60이지? 어디로 나갔는데? 아니지. 증발해서 60이 나갔죠? 그럼 합치면 96 맞아요? 이번 바다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바다 입장에서 보면 들어온 게 몇 개? 들어온 게 2개죠. 육지를 통해서 흘러 들어온 게 있고 지하수, 하천수 합쳐서 들어온 게 있고 그게 36이고 비로 떨어지는 게 284죠. 합치면 얼만데? 320인가? 그럼 나가야 되는 것도 얼마일까? 근데 바다에서 대기로만 나가는 게 있네. 그게 얼만데? 이해돼? 그러니까 빈칸 써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됐습니까? 됐어? 물의 순환은 대부분 이런 형태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됐니? 뒤에 가면 나중에 물의 이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고 탄소 순환. 그러니까 탄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말이야. 됐어?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각 권에서의 뭐에서? 그러니까 탄소 순환을 내가 문제를 잘 풀고 싶어요. 뭐 이해고 나발이고 내가 확실하게 좀 풀고 싶어요. 그러면은 각 권에서의 탄소 존재 방식을 먼저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원소를 포함한 물질이 뭐냐 이거야. 됐니? 됐어? 그럼 하나하나 해볼게요. 기권에서는 탄소가 주로 뭘로 존재할까? 뭐라고요? 그나마 제일 많은 게 누구다?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됐니? 물론 얘 말고도 누구도 있다. 일산화탄소도 있고 메테인도 있고 하지만 주로 등장하는 건 누구다? 이산화탄소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수권에서는요. 조사하다 보면 수행평가하면서 봤을 낀데 뭐라고? 탄산이온 상태. 됐어? 그래서 CO3E- 얘 이름은 탄산이온이고요. 또는 H가 하나 붙어서 HCO3 요래 되면 1-입니다. 됐나? 요 이온은 탄산 수소이온 되겠습니다. 됐니? 요 형태로 물속에 녹아있는 상태. 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권에서는요. 제일 많은 형태가 CA의 C는 아니죠. 주의해야 된다. 요렇게. 됐어요? 요게 이제 가장 많은 물질 형태로 얘기하면 탄산칼슘인데 그게 제일 많은 게 석회암 형태예요. 됐니? 그런데 이거 말고도 이제 또 누가 있을 수 있냐 하면 누구? 석탄, 석유와 같은 누구? 화석 연료들도 탄소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됐니? 됐어요? 그 다음에 생물권에서는요. 이거는 그냥 글로 쓰겠습니다. 왜냐면 분자식을 따로 배우지는 않으니까. 뭐? 그렇지. 뭐? 각종 유기물 되겠죠. 탄단지. 저래 써도 되겠죠. 됐나? 그럼 잘 들어. 탄소의 순환이지. 그럼 이 말이잖아. 기권에서 존재하던 탄소가 수권으로 갈 수도 있고 직권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직권에 있던 게 수권으로 갈 수도 있고 기권으로 갈 수도 있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오?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일단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뭐를 얘기할 수 있겠다. 이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됐니?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 그러면 잘 봐. 기권 그 다음에 여기가 수권, 보통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으로 얘기하면 직권, 가운데 누가 있다? 보통 생물권,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주로 자주 나오는 것만 얘기할게요. 가장 자주 나오는 거. 잘 봐. 첫 번째 화살표, 요거. 두 번째 화살표, 요거.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거. 네 번째가 요거. 주로 나오는 거. 네. 그 다음 요거 지금 빨간색으로 있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됐어? 원래는 화살표가 몇 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 나와야 돼요. 12개 다 있긴 있어요. 됐나? 근데 다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그어드리는 위주로만 나옵니다. 됐니? 그 다음에 수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 됐니? 기권에서 수권으로 오는 거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 거는 아니다. 그 다음에 수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거, 이건 했지. 반대로 직권에서 수권으로 오는 것도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 거는 아닙니다. 됐니? 그러면 생물권하고 수권, 생물권하고 직권은 상호작용을 거의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는데 생각해보면 금방 나와요. 됐니? 자, 하나하나 갑시다. 첫 번째.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게 뭘까?
기권에서 주로 뭔데? 얘가 생물권이 흡수했대. 뭘까? 그렇죠. 뭐라고? 이게 광합성이에요. 얘는. 됐어요? 반대는 기계 보고. 호흡. 됐어?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는 석회암. 아, 화성연료 태우네. 요거는 꼭 기억하시오. 요 화산 폭발입니다. 또는 자연화재. 뭐라고? 화석연료 쓰는 거는 직권에 있는 탄소가 저지고 기권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죠. 인간 때문에. 그래서 생물권을 거쳐서 가는 형태예요. 됐니? 그 다음에 수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거. 얘가 칼슘을 만나서 요렇게 너가 수행평가하면서 봤을 건데 이게 침전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됐니? 네 개가. 됐나? 그럼 나머지는 참고로만. 수권에 있던 CO3, E-가 수온이 높아지면 CO2로 날아가거든. 그걸 뭐라고 하느냐? 뭐긴 뭐야? 그렇죠. 증발이야. 그럼 반대로 물에 다시 녹아 들어가는 거는 용해. 직권에 있던 탄산칼슘이 다시 수권으로 녹아 들어갈 수도 있지. 그건 뭘까요? 이것도 용해. 됐어? 그럼 잘 들어. 탄소순환 중에서 인류의 미래를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어떤 걸까요? 인간이 화석연료를 자꾸 써가지고 어떻게 기권으로 CO2의 농도를 높이는 거. 됐어? 일단은 그거는 저 화살표로 잘 표현은 잘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인덱스를 주는 경우에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고. 됐어?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하는 것 중에 화석연료 소모를 많이 해서 CO2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또 뭐 때문에 CO2가 늘어나는 게 있어. 뭘까요? 여기 있는 내용대로 하자면 광합성이라도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CO2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텐데 광합성은 주로 누가 하는데? 식물이 하잖아. 인간이 무분별한 산림파괴. 벌목. 네, 알겠어요? 그래서 현재 지구학에서 다루는 환경 문제의 대표적인 두 가지는 눈 감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요?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소비. 두 번째는요? 삼림벌채 또는 무분별한 벌목. 됐어요? 벌목 왜 하는데? 뭐라고? 나무가 필요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땅이에요. 땅. 뭐 하려고? 둘 중에 하나예요. 농사 짓거나 아니에요. 소 키우려고. 방목지가 필요한 거예요. 방목지. 현재 20세기에 들어와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급증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고기 소비량입니다. 근데 그 소가 많아지면 소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관령에 한 뭐 몇십 마리 키우고 그런 게 아니고 10만 마리 이상 키워요. 그래서 아마존을 날리는 겁니다. 좀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거는. 근데 나무가 없어졌으니까 광합성을 덜 하지. 거기에다가 한 개 더 있어요.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CO2가 느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메테인도 늘어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저놈도 좀 온실기체입니다. 됐나? 소가 트림을 하거나 소 체내에서 나오는 가스 성분이 대부분 소화가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가 소화율이 되게 낮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래 부패한 상태라고 봐야 되죠. 몸속에서. 예. 그 가스들이 나오면 한두 마리가 내뿜는 거야. 뭐 있겠나. 100만 마리 수준으로 있는 그 엄청난 소 방목장에서 한꺼번에 소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내뿜는데 기존의 CO2 만약에 그냥 원래 있던 땅덩어리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던 CO2를 줄이려고 놔둔 원래 있었던 나무가 다 사라지고 그만큼의 면적에서 CH4를 공급을 하는 거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뭐 재활용품 뭐 잘 수거합시다, 분리수거 이런 얘기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고기를 육식을 어떻게 해라? 줄이는 것이 지구 환경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근데 맛있기는 맛있죠. 괜히 비싼 게 아니잖아, 맞아? 적당히 먹으란 얘기죠. 너무 많이 처먹으니까. 소가 멸종되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잡아 처먹는데, 맞죠? 우리나라에 돼지들이 살아있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만큼 삼겹살을 거의 뭐 갈아 마신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하는 게 소, 돼지의 모든 부위를 다 먹죠. 내장도 먹고 발도 먹고 예. 뭐 안 먹는 게 없죠. 뼈도 예. 먹고 심지어 털도 뽑아서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먹는 것뿐만 아니라 활용하는 걸로 보면은 돼지 털로 구두솔 만드는 거 많습니다. 돼지 털 되게 뻑뻑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지구과학 시험 범위까지 오늘 다 뺀 겁니다. 알겠어요? 마치겠습니다.